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질문과 대답이 나왔는데 제가 주목해서 본 한 교수님의 발언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박민수 차관은 지난 22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태로 영원히 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 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발언 듣고 정말 속에서 욕이 나올 뻔했는데, 자, 지금 의학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총 10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전공의들, 이 젊은 미래 의사들의 이 공백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말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 이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가 물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서울대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가 답변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정말 의료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좀 내용이 깁니다. 그러나 이분의 발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공의들이 빠졌다고 해서 왜 대학병원의 진료가 40에서 60%까지 감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대학병원은 엄청난 수의 외래 환자, 수술 환자, 병동 환자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2023년 서울대 병원의 경우 일평균 9,700명의 외래 환자를 받고 연간 입원 환자는 56만 명, 수술은 4만 건에 이릅니다. 엄청난 양의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저수가 정책과 경증 환자의 4차 병원 이용을 컨트롤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몰렸고 이 환자들을 문제없이 진료하는데 대학병원은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의료체계 왜곡이죠. 저수가 그리고 의료 수요를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이 의료체계에 아주 왜곡을 가져오고 있는데 엉뚱하게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들고 나왔죠. 자, 계속 보시면 이 환자들을 진료하는 과정은 매우 분업화된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수는 교수의 롤, 교수의 역할을 하고 전공의도 연차별로 모두 정해진 롤을 최대의 효율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진료 역량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공의들은 그 중에서도 대학병원 진료의 주춧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빠지고 나서는 사실 교수가 외래를 보고 수술을 하는 동안 안전하게 병동 환자를 돌봐줄 인력이 없고 또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보조 수술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사실 의사인 전공의들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일도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지금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진료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공의들이 주 80에서 100시간씩 일할 동안 교수들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자, 교수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 병원이 이 사태가 있기 전에 필수 의료에 근무하고 있는 주니어 스태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정책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필수 의료 분야의 주니어 스태프들이 이 사태 이전에도 일평균 12.9시간을 일했고 주 평균 5.1일을 일했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휴일은 5에서 6일이고 육아휴직 쓴 적 없고 생리휴가 쓴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맥시멈으로 일하면서도 이들은 진료 이외에 연구도 해야 하고 학회 지침 개발도 해야 하고 또 병원 행정 잡무도 해야 하고 전공의 교육도 해야 하고 강의를 위한 준비 그리고 강의도 해왔습니다. 해당 시간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아마 잠자는 시간 빼고 모두 일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던 스태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하고 있던 와중에 전공의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대형 병원의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전공의들은 단순한 진료 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결국은 저희의 미래 의료를 담당하고 현 의료의 기술과 지식을 이어나갈 매우 중요한 후속 세대입니다. 이들의 부재가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이렇게 묻는데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이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정말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이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우울한 이런 부분이죠. 자, 계속 보시면, 자, 이들의 부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공의 교육은 교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2년차와 전임의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저의 가장 훌륭한 스승님들은 지금 같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기도 하지만 저의 2년차였고 저의 전임이었던 현재는 다른 병원에 진출해 있는 저의 선후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없이는 사실 제대로 된 수련도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연차가 최대의 효율로 최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연차가 빠지면 그 연차 일은 나머지 연차들이 그 일을 분산해서 해야 되겠죠. 이미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한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또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아마 지금 소아과나 흉부외과 같은 전공의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과들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한 연차의 전공의가 빠지게 되면 그 후속 연차의 전공의들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교수들이 하게 되겠죠. 교수들이 진료 업무를 짊어지다가 힘들면 퇴사를 하게 됩니다. 퇴사한 대학병원 교수의 자리가 잘 차고 있지 않다, 잘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기사는 이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인 2023년에 조선 동아와 같은 메이저 신문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가르칠 교수가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 전공의가 돌아온다 해도 해당 최고 분야의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전공의가 빠지게 되면 후속 전공의가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업무가 교수에게 다 떠넘겨지게 되고 교수는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은 사표 쓰고 나가게 된다. 그리고 그 비워진 교수 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지금 필수과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상급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최후의 보루죠. 응급 환자, 중증 환자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인데 전부 필수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필수과일수록 이렇게 전공의가 한번 빠지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라라는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대가 끊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고 수준의 그 최고 의료 분야의 어떤 기술과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이 세대가 결국 없어지는 것이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의학은 과학적인 영역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한 학문입니다. 그런 노하우, 환자를 보는 기술을 교수에게 직접 보고 배우는 도제식 시스템이 여전히 남아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빠진 세대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1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의료 현장에 있는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새겨들어야 되는데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이 좀 심각히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얘기를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 이 복지부 공무원들이 들어야 될 얘기죠. 자, 마지막. 그 전에도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져 오던 상태였는데 그나마 그 의료체계를 담당해 오던 주축인 전공의들이 빠졌습니다. 이들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섣부르게 메꾸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쳤습니다. 서울대 신경외과 하은진 교수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 듣고 정말 의료 현장이 참 힘들게 정말 타이트하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착착 돌아가던 이 시스템이 저는 이번 의료대란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만든 주범인 복지부, 박민수 차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한 사이클 쉬어간다고 그 공백 때문에 의료 체계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런 발언을 하는 자가 이 복지부 차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라는 건 너무나 참 분노가 치밀었는데, 제발 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복지부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좀 경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이 기자 간담회 보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의대 교수들이 참 마음고생이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에 있는 전공의들에게도 너무나 미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돌보던 환자들을 떠날 수 없는 그 갈등이 정말 이 연구만 해왔던, 오로지 연구와 진료밖에 몰랐던 이 의대 교수들, 그래서 외부에 돌아가는 의료 정책,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교수들이 정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한 마음의 갈등, 여러 가지 미안함, 아주 여러 생각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어제 기자 간담회 보면서 참 한쪽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